อนเธอเหงาฟังทุกเรื่องราวที่เธอระบายอยากจนเช้าฉันก็ 사와디크랍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어학 카테고리 태국어 관련 채널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인 태국 방콕에 살고 있는 강사라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기만 한 평범한 아저씨 빵장 피무라고 합니다. 피무가 뭐냐고요? 네, 피무는 제가 태국어를 공부하기 전부터 쭉 사용해오던 태국 별명인데요. 우선 무슨 뜻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피무에서 피라고 높고 길게 발음해주시면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나, 형, 언니, 오빠 또는 선배나 직장상사, 가족관계, 기타 등등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손 윗사람에게 붙여서 친근함까지 나타내주는 접두사인데요. 뒤에 나오는 무 이렇게 낮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음으로 무라고 길게 발음해주시면 동물 중에서 꼴꼴 돼지를 의미한답니다. 결론적으로 피무라고 하면 돼지형 또는 돼지 오빠라는 뜻이 되겠죠. 제가 삼겹살을 먹는 모습을 보고 태국 친구들이 마치 돼지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얼마나 잘 먹길래 돼지라는 별명까지 붙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하고 같이 삼겹살을 드셔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태국어 전공자 또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 방송인은 더더욱 아닌 정말 평범한 목소리도 그닥 좋지 않은 편인 그저 태국을 좋아하고 태국어에 관심을 좀 많이 쏟아온 태국에 사는 평범한 아저씨일 뿐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수년간 살면서 방콕에 있는 어학원 등에서 장기간 또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 분들과 태국 분들께 온 오프라인으로 태국어와 한국어를 각각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멀티 튜터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경험 또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든 태국어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께 보다 재미있고 쉽게 하지만 기타 그 어떤 태국어 학습 사이트나 태국어 채널들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태국어 관련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팟빵을 통해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태국어 종사자 또는 관련자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저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게 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모르셔도 한글만 아셔도 태국어를 재미있게 알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타 태국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바라는 점 등이 있으실 때 공지에 있는 여러 SNS 계정 또는 제 이메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림과 동시에 유익한 정보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따로 발췌를 해서 방송에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어 같은 어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라는 게 그렇듯이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마찬가지로 태국어도 목적에 따라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그 목적에 빠르게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나는 한국에 대해서 주관하는 공인 어학 시험인 플렉스와 같은 태국어 시험을 봐서 관광통역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같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에 활용할 거야 라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과 태국 여행도 좋아하시고 특히 운동, 골프를 좋아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회화를 배우시려는 목적. 또 뭐가 있을까요? 한테 커플. 즉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태국인이거나 아니면 곧 사귈 예정 또는 결혼할 예정이 있어서 연애 또는 일상생활과 같은 그것과 관련된 회화를 배우시려는 목적 등 다양한 목적들이 또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적어도 시험 또는 취업과 관련된 태국어를 전달해 드리기에는 태국어의 문자, 즉 태국어 자음, 모음, 받침 이런 것들을 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계점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달이 힘들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방법이 있다면 꼭 찾아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채널을 언젠가는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채널은 시험이나 취업이 아닌
기타 뭐 취미상으로 이렇게 회화 같이 뭐 쉽게 공부하실 목적으로 공부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은 더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기회가 되었건 간에 알게 되고 좋아하게 돼서 태국어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뒤에 태국어에 관심이 생겨서 시중, 서점이나 어디 기타 어디에 있든 태국어 책을 한 번이라도 이제 펼쳐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누구나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만, 꼬불꼬불하게 생긴 태국어 문자만 보셔도 현기증이 나고 의욕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또한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랬고요. 지금은 조금 현기증이 좀 덜 나죠. 사실 태국어 공부를 처음 접하실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글자 공부를 먼저 해야 하나, 아니면 기초 회화, 문법 등을 한글로 먼저 공부한 다음에 문자 공부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 즉 한글로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띈 다음에 문자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워낙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팟빵은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 지식을 전달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최대한 한글 기반의 회화 위주로 한국 일상생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나 관용구들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분 내외로 총 최소 365개의 단답형 회화문을 태국어 글자를 모르셔도 누구나 쉽게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고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수긍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릴 요 녀석이 태국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녀석인데, 바로 한글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조. 성조. 꼬불꼬불하게 생긴 태국어 글자도 모자라서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쉽게 적응하기도 어려운 이 성조는 알고 계시다시피 음의 높낮이로 의미와 내용이 전혀 다르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고민을 나름대로 좀 하다가 친하게 지내는 그 태국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365개의 회화문 및 기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모든 예문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성조 걱정하실 필요 없이 듣고 따라서 읽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성조의 중요성 관련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드리면, 갑자기 생각난 예문이긴 해요. 성조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조를 비교를 해드려야 그게 이제 적절한 예문인데, 한 가지로 혹시 여러분 태국 과일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두리안, 잘 아시죠? 한국어로는 이렇게 그냥 두리안이라고 발음하지만 사실 실제 발음은 투리안이라고 해서 디귿도 아닌 티읕으로, 그리고 두리안이 아니라 투 하고 살짝 쳐주셔야 된다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두리안이 제철이라서 제가 태국 친구한테 두리안을 사준다고 하고 녹음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녹음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먹을 거에 상당히 약하다는 거 청취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국 원어민의 두리안 발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두리안, 두리안,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두리안, 두리안. 잘 들어보셨나요? 두리안이 아니라 투 하고 짧게 끊었다가 리안이라고 발음되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성조 부분은 저의 첫 공식 에피소드가 될 태국어의 특징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회화 위주로 채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한 나라의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그 언어의 주요 특징만큼은 간략하게라도 알고 배우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파고들었는데 어디선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도, 만약에 이 태국어의 특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주친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가 있고요. 언어는 또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문화 또는 역사가 축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부분을 접했을 때에도 이해가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 또한 직접 느꼈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진행할 에피소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태국어의 특징 에피소드도 성조와는 별도로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성조와 끝난 그 다음 에피소드가 되겠죠. 그리고 너무 공부만 하면 또 지루하고 지치실 것 같아서 우리 학창시절 외 쉬는 시간 개념으로 일정 횟수의 에피소드를 마치고 나서 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라든지 태국어로 된 짧은 명언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에피소드하고 태국의 주요 도시, 태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면적도 넓고 가볼 그런 관광지라든지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요 도시들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도 중간중간 준비해 볼까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직접 말씀드려 보면 영상이 아닌 음성을 통해서 하는 공부도 공부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배웠던 문장 정도는 최소한 방송과 동시에 제가 스크립트로 만들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다가 해당 에피소드에서 활용됐던 문장이나 단어들을 포스팅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태국어 문자는 단 한 글자도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를 하되 성조를 해당 단어나 문장 위에 표기를 같이 해서 포스팅을 할 거고요. 한글 표기가 불가능한 발음들, 즉 한글 자모음에 해당하지 않는 태국어에만 존재하는 발음 같은 것들은 영어나 기타 부호를 활용해서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포스팅을 해서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태국어 공부팟 컨텐츠로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인트로 치고는 너무 오래, 그것도 조금 빠르게 떠든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 뵈서 인사도 드리고 그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사법통역사 피무의 생생365 태국어, 앞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그리고 유익한 태국어 관련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태국어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바라는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지에 있는 연락처들 중에 하나 고르셔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거쿤티 카우마라 판깐나 크랍 저깐 마이 떤나나 크랍 사와디 크랍 เธอขอจะนานเท่าไรไม่ว่า